이 시청자분께서는요, 배변을 볼 때 굉장한 통증을 느끼시는 게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최지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요, 저의 생각도 이 시청자분께서는 자율신경 실조증,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신경 항진증이 좀 강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은요, 보통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그러니까 위와 소장, 대장 같은 평활근들이 오히려 약간 좀 활동을 약간 멈추고 또 항문 주위의 괄약근은 긴장을 하게 돼서 꽉 굳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을 많이 하게 되시면 이 교감신경이 급속하게 이제 흥분이 되면서 이 시청자분의 위장 대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연동 운동이 부드럽게 차근차근 가지를 못하고 경련성으로 변비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비는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성 변비, 두 번째는 이제 경련성 변비, 세 번째는 마비성 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경련성 변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경련성 변비의 특징에 대해 좀 보면요. 경련성 변비는 말 그대로 대장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게 완전히 마비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동 운동은 부드럽게 이렇게 한쪽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얘는 너무 급격하게 움직였다 수축했다 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물을 이동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스만 발생을 시키고 음식물은 오히려 저류가 되면서 변비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게 경련이 일으키다 보니까 위경련 때도 복통이 일어나듯이 직장 경련, 대장 경련으로 인해서도 복통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복통이 되게 심하게 느껴지시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괄약근은 또 꽉 조여주고 있으니까 대변이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 보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살짝 되뇌 혈액 공급이 떨어지면서 살짝 실신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시죠. 이런 분들은 변을 보더라도 보통 토끼통처럼 되게 부서진 변, 동글동글한 변을 본다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단단해서 힘을 줘서 억지로 내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변처럼 또는 설사처럼 이렇게 선경후당이라 그래갖고 뒤에가 무름변을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배를 만지면 보통 배 굉장히 냉하고 차고 그다음에 누를 때마다 아프고 물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련성 변비의 이제 개선법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요, 이 변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비약을 드시는데요. 일반 변비약은 마비성 변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재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련성 변비의 환자분들은요, 이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버리면 오히려 경련이 심해지면서 복부가 더 아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또 흔히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변비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생야채 같은 걸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경련성 변비 환자분들은 또 생야채 같은 걸 또 복용을 하시면 또 배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냉하기 때문에 또 차가운 것을 드시면 복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오히려 항진시켜서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자리 중에서 신경 안정을 위한 그런 혈자리들을 좀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침치료, 뜸치료,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이런 치료가 굉장히 좋고 주의하실 점은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딱딱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이나 술, 콜라, 인스턴트, 맵고 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삼가시고요. 그냥 흰 쌀밥이라던가 삶은 채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이 좀 부드럽고 소화하기 편한 음식으로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이 10년 이상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과 관련된 질환 앓으셨다고 하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 아까 병원 갔다 온 얘기 해주셨는데요. 예. 그 장 쪽 관련해서 말고 혹시 또 다르게 진단 받으시거나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진단명 같은 게 있나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이제 팔이 아파서 한의원을 갔습니다. 예. 11월 23일 날. 그랬더니 이제 한의원에서 며칠 다니다가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이 팔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 이제 이렇게 뭐 좀 폭발하기 이르는 직전이래요. 그런 다음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팔은 그 뭐 팔꿈치가 뭐 일부가 고장이 났대요. 예. 그래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 하자면서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어제 상담하시는 분이 약간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예. 드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 이제 소화기 관련해서요. 이제 예. 변비나 장 쪽 말고 위장이라든지 식도라든지 다른 위쪽 소화기 쪽으로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잠은 깊게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못 자는 잘 못 편이에요. 주무시죠? 예. 자주 깨거나 잠들기 힘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요. 내가 이제 잔다고 만약 시간을 그 시간에 못 자고 뭐가 좀 그한 일이 있으면 계속 그러고 무슨 일을 해결을 해놔야 잠이 오고. 신경 쓰면 잠을 깊게 못 주무시고 예. 그다음 혹시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나거나 물이 당기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예. 그 외에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갑갑하다든지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갑갑하고 그러는 건 없는데 예. 이제 전번에 한의원에 갈 때 그 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빨리 뛰었습니다. 예. 뛰어가고 차를 탔는데 완전히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숨이 많이 차시고 예, 그래서 이제 가슴을 두드리고 그 증상을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쪽부터 치료를 하자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제 앓고 계신 여러 뭐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숨참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으신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요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첫째로 근육을 많이 긴장을 시켜요.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기, 특히 장의 운동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항문 쪽의 관략근,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이 늘어나야 되는 관략근이 많이 긴장되게 하는 것도 교감신경의 역할이고요. 또 교감신경 역할 중에 하나는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의 역할인데 이런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과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 중에 또 몇 가지는 몸을 이제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몸이 편하게 이완돼야 되는 소화라든지 식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우리가 잘 때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완전히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능들이 다 떨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운동성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이제 몸의 교감신경 때문에 긴장이 과도해지고 몸이 편하게 이완되는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뭐 각각마다 진단명이 다 있으시겠지만 일단 몸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자율신경이 실조되신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에 의해서 대부분 악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좀 해결되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좀 조절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커피 못 그렇게 드시고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커피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일절 드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적당한 운동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뭐 예전에도 뭐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운동 중에서도 제가 좋은 것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절 운동, 뭐 108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네. 뭐 특정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 절 운동이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런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전신 운동이면서도 이 혈액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쪽하고 머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게 절운동이고요. 뭐 절운동이 좀 힘들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요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요가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가 같은 운동을 뭐 근처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배우시면서 지금처럼 한의원에서 침치료나 그리고 한약 치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많이 호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증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많이 걸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이 복부에 가스가 찬다는 증상인데요. 주변에서도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보면 배에서 소리가 나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장관 가다 가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장관 과다 가스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차는 느낌, 그리고 속이 메스꺼리고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배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가스가 차는 느낌 때문에 이 트림이 나오거나 설사가 또는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청자분처럼 대장, 소장 또는 위와 같은 소화기관에 수술력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당뇨병, 신장질환 이런 병력을 가지신 분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경우보다는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가스가 많이 찬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일반인들과 가스의 양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실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 소화관의 운동성이 저하됨으로써 환자분이 자각적으로 느끼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화관 운동이 저하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혹은 계속 앉아 있거나 한 자세만 취했을 때 소화관의 운동성이 많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과로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맵고 자극적이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들은 이 소화관의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평소에 이 체하는 경우가 잦으신 분들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화관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한약 중에서 평이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평자는 평안할 때의 평자, 그리고 위는 그 소화기관의 위를 말하는데요. 평이산이라는 약의 이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화기관을 좋게 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평이산이라는 약이 실제로 소화관의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평이산 안에서도 보면 진피, 우리가 귤껍질로 알고 있는 진피, 또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생강 이런 두 약재가 소화관의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체하거나 가스가 차는 것 같거나 복부가 그득하니 복부 팽만감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피나 생강을 차로 다리셔서 평소에 좀 많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배변 시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대인에게 아주 상당히 많은 질환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변비에 대해서 몇 가지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방금 앞에 계셨던 환자분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걸 갖다 우리가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화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몸이 열 때문에 진액들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 열로 인한 변비,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열로 인한 변비 하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밝게, 그러니까 붉게 물든다든지 아니면 두통,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위쪽으로 몰려있는 열들을 꺼주는 치료들이 효과적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약재들로는 뭐 석고, 대왕, 황련, 치자 이런 약재들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진액이 말라버리는 피와 진액이 말라서 진액 휴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음혈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도 장 쪽에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대변이 이렇게 굳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도 모발이나 피부의 건조함, 갈라짐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씨앗들 이를테면 호두라든지 아니면 마자인 아니면 참깨 아니면은 뭐 아교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이 우리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체 이렇게 체했을 경우에도 막혀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막힌 부분에 우리 소화기 쪽 위와 이 중안 쪽에 통증을 갖다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소화불량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약재로는 뭐 지실, 지각, 후박 뭐 이런 약재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요새는 이제 또 젊은 여성분들한테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위기허라고 하는데요. 위장관 자체의 운동성이 떨어진, 기운이 딸려서 위장관의 운동성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를 갖다가 호소를 하고 특히 아침에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약재들을 쓰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약재들이 황기, 인삼, 뭐 이제 이런 약재들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보약 쪽의 약재들을 통해서 기운을 끌어올려줘서 변비를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듯이 변비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변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밸런스들이 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 원장님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정확한 진료들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